이 집 낙찰 가격을 안 물어봤네. 경기도 고양 신축 빌라 낙찰을 얼마 받았어요? 낙찰 1억 1천에 받았어요. 1억 1천. 또 궁금한 게 생겨요. 선생님은 다주택자네. 네. 그리고 이거 공시 가격이 1억 넘죠. 1억 넘죠. 네. 근데 1억 넘는 거를 과감하게 그 인도명령은 살아있는 거니까 폐결을 해도 되는 거니까 되게 좋은 조건으로 인심을 쓰게 된 것처럼 또 모양새가 나왔네요. 네. 오히려 명도할 때 돈을 드려야 되는데 돈을 받고 하니까 새롭더라고요. 진짜 선생님은 전에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부동산 운이 되게 있는 사람이야.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선생님이랑 이렇게 현장 가고 했을 때 선생님이랑 가면 그냥 집주인이 문을 열어주고 계단에서 내려오는데 그 사람이 거기 사는 사람이고. 근데 지금도 그래요. 저녁에 가도 노크해봐서 열리면 좋겠다 했는데 다 열려요. 이 부동산 운이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집도 명도가 240을 오히려 받고 나서 또 명도도 이렇게 깔끔하게 짐 하나도 없이.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까지 하면서 제일 편안하게 또 한 명도라고 생각을 그래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땐 선생님이 부동산 운이 있다라고 그게 태생이 부동산 운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은 사실 안 들어요. 뭐냐면 저는 선생님한테 또 기억나는 게 처음 명도했을 때 반지하였잖아요. 그 집 가서 그 채무자께서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대화도 거절을 하고 문도 잘 안 열어주고 계속 버티고 계시니까 그때 치킨을 한 마리 사들고 얘기를 나눴던, 그래서 그분 최대한 배려해서 지금 요양원에 계세요. 그래서? 그래서 저 또한 마음이 불편하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했던 최선을 다했고 맞아. 집도 안 비워줬기 때문에 자기가 나는 이 집 한 칸에서만 좀 살고 싶다라는 거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치매가 조금 진행이 좀 돼서 네네. 이제 국가적으로 요양원에 들어가 계신데 네. 그 집은 아직도 안 빼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못되게 굴어서 그분을 강제로 좀 했으면 지금도 마음 한켠에는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요양원에 가 있다고 하니까 어차피 나중에 퇴원하시더라도 돌아올 집이 있으니까 저는 그냥 거기에 감사하고 그리고 정부에서 또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운이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다기보다 그 운을 선생님이 만드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게 드는 거예요. 그분 상황이 어려웠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배려를 해드린 부분도 있고, 언제나 선생님이 갔을 때 다 오자마자 내가 월세 줄게, 나 언제까지 나갈게 라고 한 거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선생님이 그전에는 그 사람들에 다 맞게 배려를 해드렸기 때문에, 인심을 후하게 써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는 뭐 월세를 받고 이렇게 명도를 한 거지만 통일 이사 비용을 드린 것도 되게 많이 있으시니까 그게 다 선생님이 오늘 벌어들이는 노력들이 누적이 됐기 때문에 오늘 명도한 거는 편하게 또 풀린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이 다 내가 만든 거, 자신이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1,000만 원 불렀던 사람도 있거든요. 명도 비용을. 네. 근데 이제 인간적으로 좀 다가가니까 그 사람은 돈 한 푼 안 주고 나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결국에 1,000만 원을 요구하셨던 사람도 결국에는 그냥 네, 나가신 그냥 경우도 있었던. 반지 하는데 지금 6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1,000만 원을 어떻게 상식적으로 주느냐. 그렇죠. 그래서 줘본 적이 없다. 그리고 시간은 대신에 넉넉하게 드릴 테니 이사 비용은 저는 못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인정을 하시고 3개월인가 그게 제일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3개월 드리니까 그냥 알아서 집 찾아서 어차피 배당도 다 받아 나가셨거든요. 그분도 좀 욕심을 부린 편이라는 생각도 되게 들고, 우리가 조그만 부동산, 상대적으로 덩치가 작은 부동산, 뭐 특히 반지하도 그렇고, 뭐 이 집도 되게 훌륭한 집이지만 덩치는 사실 그냥 부동산 측에서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니니까 우리가 명도할 때 그런 말을 할 때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우리의 포지션이 내가 돈이 많았으면 이걸 했겠냐, 나도 1,000만 원 드리고 싶다. 그리고 또 이분도 알더라고요. 빌라가 매매가 안 된다는 걸 아세요. 대부분 다 아세요. 그 밑에 집도 명도에 했는데 그분도 빌라 매매 안 되는 거 알고 자기가 집 주인이었는데 팔아보려고 또 했었다는데 안 팔려서 결국에는 경매로 넘어갔던 걸 인정을 하시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매매도 안 되는 빌라인데 어떻게 저희가 그렇게 큰 금액을 드리겠냐. 그래서 그런지 이사 비용 60만 원 이상을 줘본 적이 아직까지 없었어요. 이사 비용을 억지로 깎아낸 게 아니고 저는 선생님이 자연스럽게 잘 풀어내신 거라고 되게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은 운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운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짜입니다. 진심이에요. 다 선생님이 다 만들어낸 거라는 생각이 되게 드네요.
그래서 이 집은 240만 원 받고서 명도를 완료하신 거고 아까 네. 블라인드 그거랑 저거 보일러 그것만 한 30만 원 돈. 28만 5천 원 달라고 했는데 그냥 30만 원 넣어드렸어요. 그래도 15,000원 플러스 해드려야죠. 네. 200만 원 정도 남은 거네. 네, 근데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200만 원은 내일 친구분들이 도배 도와줄 때 수리 비용으로 쓰시면 되고 거기서 청소 비용은 써도 되겠어요. 고민을 했던 게 내가 할까 말까 약간 그러네. 내가 게을러진 건가 네, 라고 생각할 맞아요. 수도 있는데 요 집은 써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마음 편하게 써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요새 코로나로 경기 침체도 많이 되는데 그런 쪽으로 우리가 경기 활성화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돈을 좀 써줘야지 돈이 돌아가는 거니까. 네. 그래요 선생님. 그럼 그렇게 명도는 잘 완료를 한 거고 이 집 낙찰 가격을 안 물어봤네. 경기도 고양 신축 빌라 낙찰을 얼마 받았어요? 낙찰 1억 1천에 받았어요. 1억 1천. 또 궁금한 게 생겨요. 선생님은 다주택자네. 네. 그리고 이거 공시 가격이 1억 넘죠. 1억 넘죠? 근데 1억 넘는 거를 과감하게 난 12%를 내겠다. 12%가 네. 내고 낙찰을 받은 거네. 네. 교육생분들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 많아요. 12% 내야 되냐? 또 1억 이하로만 또 찾게 되면 물건이 좀 제한적인 게 분명히 생기니까. 근데 과감하게 12%를 내셨네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수익률이 네. 나오니까 맞아. 네, 그냥 1,500 정도였거든요. 취득세가? 예, 그거 내고도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 네. 수익률 나오니까 저는 그냥 과감하게 베팅을 했던 거고. 근데 단독 낙찰이었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죠. 그렇죠. 최저가에서 1,000만 원 정도를 제가 좀 더 썼거든요. 왜냐면 건물이 좋아 보여서.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도 너무 네. 좋고 느낌이 되게 좋았다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이렇게 그 건물을 출입하면서 내부를 딱 들여봤을 때 느낌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동네 분위기도 빌라촌도 있고 옆쪽은 또 아파트가 있으니까 분위기가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느낌대로 1,000만 원을 더 썼는데 단독 낙찰. 네. 그래서 약간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건 수익률인 거니까. 네, 하루 정도 솔직히 당연하죠. 조금 아쉬운 게 있었죠. 아쉽죠. 그게 아쉽지 않으면 저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마인드가 강한 사람도 아차 하죠. 근데 3달 전에 여기 빌라를 또 1억 4천에 낙찰 받으셨던 분이 있어요. 경매로. 그럼 사실 그분에 비해서는 한 3천만 원을 저렴하게 산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또 편해져 버리고. 맞아. 그럴 때는 비싸게 받은 건 아니지만 왜 내가 뒤에 사람보다 한 1,000만 원을 더 썼네? 라는 생각이 들면 자꾸 그거를 찾아내야 돼. 나보다 비싸게 사는 사람을 자꾸 찾아내야 돼. 경매 시장이 없다. 그럼 일반 매매 시장이라고 찾아서 마음의 위안을 취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잘하셨네요. 근데 여기가 또 전세가가 1억 4천 이상 나가니까. 그러니까 네, 어찌됐건 싸게 샀고 욕심을 좀 덜어내면 맞아. 제 마음이 이제 편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낙찰가에 취득세를 1,500만 원을 내고 나서도 한 2, 3천 정도 차익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선생님의 유동성이 또 확보되는 거니까 이 집은 그 방향으로 또 진행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예, 그 방향도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출이 나오면 이제 월세로 받으면 1,000이나 2천 정도 묶이는 거라. 그래서